네, 정부의 2021년도 예산이 대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면서 일자리 예산도 편성했는데요.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까요?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 연결해서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서정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때문에 고용시장의 위기감도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직종, 어떤 분야가 특히 취약층으로 보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이 모든 업종들에 이르고 있지만은 특히 업종별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큰 도소매나 숙백, 음식업, 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 경우도 국제적인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수출이 감소하면서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상용직보다는 임시 일용직 쪽에서 감소폭이 크고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신규 채용이나 연기, 축소 등이 상황 때문에 청년층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난 4월을 저점으로 해서 3달 정도 이렇게 연속 회복세에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재확산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2021년 일자리 예산 무척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당연히 이런 취약층의 어떤 중점을 두고 어떤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식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5조 1천억 원이 늘어난 30조 6조 6천억으로 편성을 했고요. 2년 연속 20% 이상 증액된 액수입니다. 방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 상황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크게 보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인 취업과 생계 지원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하고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그리고 몇 번 발표를 했습니다만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하기 때문에 특히 예술인과 특허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부분이 들어있고 또 앞으로 신사람의 신기술 분야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형 핵심 인재를 키우는 데 대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일자리를 또 유지하면서도 창출하는 이런 게 매우 더 중요해지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계획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일자리 유지하는 부분은 고용 유지 지원금이 가장 큰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서도 1조 1,800억 정도를 반영했는데 약 45만 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고용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라는 사업을 가지고 8개 정도 자치단체에서 컨소시엄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대상별로는 우선 청년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을 진입하고 유지하고 또 재취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9만 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5만 명, 청년 내일 체험 공제 10만 명 이렇게 해서 청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거나 계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한편으로 공공 쪽의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해서 현 상황에서는 민간 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금년도 95만 개보다는 늘어난 103만 개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정책 발표하실 때마다 일자리 늘리는 부분 특히 관련해서 방금 이제 공무원 부분 늘린다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수치를 높이기 위한 단기 일자리만 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항상 나오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를 예산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최근에서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2012년도 같은 경우 보면은 2조 5천억,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3조 1천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계속 있어왔던 거고요. 특히 지금 같은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대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정 지원 일자리들이 취약계층에게는 일 경험도 제공하지만 일종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전 역할도 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서 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확대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 14일 날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 있고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2025년까지 민간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대표적으로 늘려가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또 한 부분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도 특히 현 시점에서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국민 취업 지원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조 2천억 원 규모로 59만 명에게 지원하는 그런 제도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제도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거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가입할 수 없었거나 가입하더라도 오래돼가지고 다시 실업급여를 못 받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제 청년이나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 이런 분들은 취업하려고 하면 사실은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중에서도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등에 대해서는 이런 분이 한 40만 정도 될 걸로 예측하는데요. 취업 지원과 함께 구직 기간 중에 생계 안정을 위해서 구직 촉진 수당이라는 지원을 50만 원을 6개월간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지원 서비스라고 하면은 개인별로 구직 활동 계획서를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본인 이제 개인별로는 다 이게 직업 훈련이 부족하거나 또는 일 경험이 부족하거나 또는 복지적인 측면이 부족해서 일자리에 못 나오거나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연계해서 취업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2.5로 좀 강화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를테면 헬스장, 탁구장, 학원 등 여러 곳에서 급식도 마찬가지고요. 집합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또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고용이 불안해지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분들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상반기에도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게 고용유지 지원금이고요.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난으로 이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사업주가 해고라든가 이런 것도 고용 조정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을 통해서 고용 유지를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업주 입장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90%까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요건을 메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방역 2.5단계 수도권 집합금지라든가 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매출액 감소 등 같은 요건을 보지 않고 그냥 인정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원 대상은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서 휴업하거나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업장들도 문제지만요. 이제 어린이집 또 유치원은 휴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또 원격 수업들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맞벌이 가정이 참 곤란한 상황이 많습니다.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간에는 보통 연차유급휴가로 하면 15일에서 25일 정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신다든가 아니면은 회사 내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이나 또는 시차 출퇴근제를 활용해가지고 기업별로 대응을 해야 하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가족돌봄 휴가라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서 연 10일 내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급이기 때문에 근로자들 입장에서 부담이 돼서 코로나19로 자녀 돌봄 등의 사유가로 사용하면 정부에서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했고요. 9월 2일 기준에서 12만 명 정도가 이걸 활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너무 짧은 거 아니냐라는 그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관련해가지고 법안들이 좀 다수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조만간 논의를 할 걸로 보여지고 정부에서도
법안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새로운 제도 또는 기존 제도라도 강화할 때는 항상 이를테면 업장의 고용주 아니면 기업 경영인 이 사측하고 또 어떤 뭐랄까 하여튼 그쪽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어려운데 이런 상황이 되면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상황에 대해서 사업들이 이해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고요. 제도를 몰라서 활용이 안 되는 근로자도 잘 모르거나 또는 사업도 잘 몰라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선은 전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제도들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15,000원 정도는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골라서 더욱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실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약간 의심이 가는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9월 동안에는 취약사업장으로 저희들이 보고 약 2,700개소에 대해서는 직접 지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근로감독을 나가게 되면 모든 근로감독 할 때마다 이런 제도가 있음을 안내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휴업이나 휴직 휴가 관련된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연말까지 운영할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회사하고 잘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관련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임 차관님께서는 사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장관님 빼고는 거의 가장 고참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일자리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지금까지 해 오셨을 텐데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되니까 사실 전혀 없이 뭐랄까요 새로운 이런 정책 조정이라든지 제도를 마련하는 게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힘들긴 하지만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도를 좀 발빠르게 도입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물론 이제 어렵긴 하지만 고용 상황이나 경기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외국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동반이 돼야 되는데 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원래 이런 상황에서 좀 쓰고 그다음에 좀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이렇게 축적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당연히 좀 이해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그렇지 않다는 부분도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 어려운 상황에 쓸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기금에 대한 어떤 건전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일반에게로부터 전입을 더 받는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노사정 합의가 있었었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극복을 노사정이 함께 하자 하고 이렇게 위기 극복에 대해서 합의를 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러한 정부 지출에 대해서 노사정이 공감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어떤 지출 추이라든가 재정 전망, 노사 부담 능력 등을 다 고려해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필요하면 고용보험료 인상도 검토한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위기 상황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자 하는 것은 현장의 노사도 마찬가지고 노사 단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 상황이 극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근로자 개개인 취업을 통해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임 차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었습니다.